자, 오늘 조사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조사라고 하는 품사가 어떠한 문법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조사를 분류할 때 자, 어떠한 조사들이 있는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격조사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 중에 조금 초점이 되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이런 식의 공부가 됐었어. 그게 이제 주된 학습 내용이었고, 자, 오늘은 접속조사하고 보조사를 학습하고 나서 오늘 조사를 마무리할 거야.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조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용언의 어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조사나 어미라고 하는 이 문법 단위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자립성이 없는 어떤 형태소야. 어떤 점에서 또 유사하냐면,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조사하고 어미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큰데, 조사와 어미는 이 둘을 구분하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 이 조사는 붙는 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체언에 주로 붙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런데 이 붙는 말, 체언과 어간은 체언은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어간은 그 자체가 또 자립성이 없는 말이야. 그래서 자립성이 없는 어간에 자립성이 없는 어미가 붙는 건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자립성이 있는 체언에 자립성이 없는 조사가 붙는 거야. 그래서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조사하고 어미하고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야. 사과든지 배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뭐 해라, 이런 문장이 있어.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위에도 든지 아래에도 든지가 있어. 형태가 동일하거든. 근데 이것 중에서 어느 하나는 조사고 어느 하나는 어미야.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금방 답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든지가 붙었던 이 말 앞에 사과나 배는 자립성이 있는 체언이거든. 근데 노래를 부르든지 할 때 이때 부르와 이 앞에 춤을 추든지 할 때 앞에 추는 자립성이 없는 용언의 어간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체언 뒤에, 사과나 배 같은 체언 뒤에 붙었던 이 든지는 조사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르와 추라고 하는 이 자립성이 없는 이 어간에 붙은 것은 어미인 거야. 그래서 결국 조사와 어미가 형태가 동일해서 분별하기가 힘든 것들은 무엇에 붙었나, 그 선행하는 말이 독립성이 있는 체언이냐, 자립성이 있는 체언이냐, 아니면 그 자립성이 없는 용언의 어간이냐, 그걸 판단해서 그 뒤에 붙은 것이 조사다, 어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접속조사 한번 봐볼게. 이 접속조사는 두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는 구실을 하는 조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너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안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문장, 원래 일반적으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장을 접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접속은 누구나가 이견을 달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7차 문법 교과서에 두 단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하고 맞지 않게 되는, 그래서 논란이 생겨.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뒤에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접속조사라고 하는 건 두 단어든 두 문장이든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한다. 근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형태가 와가인데, 이 와가는 주로 문어체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에다, 이며, 이랑, 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구어체에서 쓰이는 거다.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생략이 가능하지만 접속조사가 생략된 자리에는 온점이나 내지는 쉼표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점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쉼표들은 뭐가 있었던 자리냐면 접속조사가 있었던 자리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랑이랑 하고는 뒤에 있는 체언하고 결합이 가능한데, 와는 뒤에 있는 체언과 결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마지막 체언과 결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보면 가을에는 밤하고 잣하고를 딸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가을에는 밤이랑 잣이랑을 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이게 둘 다 가능해. 그래서 뒤에 있는 체언에도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와가는, 대표적 형태의 와가는 가을에는
밤과 작과를 딸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 뒤에 있는 체언에는 과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야, 와가를. 앞에 있는 선행하는 말은 붙지만 마지막 체언에는 와가를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접속조사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접속조사로 보이는 와가가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어서 접속의 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있어. 그래서 이 와가의 기능을 살펴볼 건데 와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장 접속이라고 하는 이 접속과 단어 접속이라고 하는 접속, 이렇게 접속의 기능도 있지만 부사격 조사에도 와가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격조사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워서 그 문장 성분이 되게 하는 조사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럼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건 부사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다 이 말이야. 근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가가 있어서 와가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돼. 동일한 형태가. 자, 여기와 관련된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할까 해. 자, 지금부터 와가라고 하는 이 조사의 특징, 그리고 그 조사의 어떤 그 기능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지금 화면에 철수는 수박과 귤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때 과는 수박과 귤을 좋아하는 것으로서의 같은 작용으로 이어준 거야. 그래서 철수는 수박을 좋아하고 철수는 귤을 좋아해. 이렇게 문장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 이건 전형적인 문장 접속이거든. 이 접속으로서의 기능이 일단 1차적인 기능인 거야. 와가라고 하는 것이 와나 과가 이 접속의 기능을 한다. 특히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문장 접속이야. 여기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것도 이견이 없어. 자, 두 번째는 성격이 좀 달라. 와가가. 자, 지금 만났다는 서술어거든. 문장에서 나중에 이제 문장 성분 하겠지만 서술어야. 그 다음에 철수는 주어야. 자, 근데 주어 철수가 만나긴 만났는데 영희와 만난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뒤에 있는 서술어인 만났다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이때 조사와는 그러면 여기 이 영희와가 뒤에 있는 서술어인 만났다를 꾸며주는 이 부사어가 되게끔 해주는 결국 뭐로서 기능을 한 거냐면 부사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한 거야. 부사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를 부사격 조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이 그런 거네. 와가의 두 번째 기능은 아까 첫 번째는 문장의 접속이었는데 결국 부사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 우리말은 부사어가 다른 문장 성분들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사어가 자리 옮김이 상대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워. 자, 그래서 이 철수는과 영희와를 만약에 자리 바꿈을 한다고 하면 영희와 철수는 만났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이 얘기를 좀 해놓고 갈게. 자, 영희와 철수는 만났다는 문장을 보기 전에, 그리고 이건 지금 두 문장을 내가 같이 보여주면서 자리 바꿈을 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예문을 쓴 거야. 자, 그런데 이 예문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이런 예문을 한번 써볼게.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런데 부사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한다면 밥을 나는 먹었다.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은 아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밥을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목적어가 자리 바꿈을 해서 앞자리로 왔고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쓰이던 을이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이때 성격이 달라지진 않거든. 이 위의 문장에서의 을도 목적격 조사고 이 밑에 문장에서의 이 조사의 역할도 결국 목적격 조사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리 바꿈을 했다고 조사가 성격이 달라지지 않아. 자, 철수는 운동장에서 뛰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서 이 부사와 자리 바꿈을 해서 자, 운동장에서 철수는 뛰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 운동장에서라는 말이 여기서는 부사어인데 이 부사어가 앞자리로 왔어. 이때에서는 뛰긴 뛰었는데 운동장에서 뛴 거니까 부사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였거든. 근데 이 에서가 앞자리로 왔다고 해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아. 뛰긴 뛰는데 운동장에서 뛴 거야. 여전히 똑같이 부사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조사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문장으로 와볼게.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철수는 영희와 만났다라는 문장을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부사어와 주어의 자리 바꿈을 통해서 이 문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까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영희와 철수는 지금 자리 바꿈을 하는 과정에 이때와는 성격이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접속조사가 돼. 우리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이 문장들을 통해서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조사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봤는데도 지금 여기서는 영희와 철수는 할 때 이때 와는 부사격 조사였는데 자리를 바꿨더니 앞에 예물하고 다르게 접속 조사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라고 하는 그 정의 때문에 그래.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와가라고 하는 이 조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지금 이 접속 조사와 관련된 정의 문제 때문에 자리를 바꿨더니 부사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접속 조사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때는 영희는 만났다, 철수는 만났다 이렇게 문장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아까 전에 철수는 수박과 귤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철수는 수박을 좋아한다, 철수는 귤을 좋아한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었거든. 문장을 나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영희는 만났다 이렇게가 성립이 되지 않아. 영희는 누구와 만났는지가 나와줘야 되고 철수는 만났다 이렇게 문장이 쪼개지지 않아. 철수는 누구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눠질 수는 없는 단어 접속이라는 거야. 그게 이 정의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떤 와가 나왔을 때 이게 접속 조사로 쓰인 건지 아니면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건지를 구분해야 되잖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와나 과가 접속 조사냐 아니면 부사격 조사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와가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위치를 봐야 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렇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고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와가의 위치를 통해서 접속 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나눌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 접속 조사를 쓸 때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놓이면 무조건 접속 조사한 거야. 이게 문장을 접속하는 거든 아니면 단어를 접속하든 거든 어떤 접속이든 간에 체언과 체언 사이에 놓이면 접속 조사로 쓰인 거야. 자, 그런데 부사격 조사를 쓸 때는 주로 위치가 어디냐면 체언과 용언 사이에 와가가 쓰이던가 아니면 체언과 부사어 사이에 놓이면 그때는 무조건 부사격 조사로 보면 돼.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예문에 철수는 수박과 귤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 과를 중심으로 체언과 체언의 사이에 지금 과가 놓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과는 접속 조사로 쓰인 거야. 그런데 철수는 영희와 만났다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는 지금 이 영희라고 하는 체언과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용언 사이에 와가 쓰여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야. 그런데 자리 바꿈을 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이 밑의 예문을 통해서 보면 이때도 와가 영희라고 하는 체언과 철수라고 하는 체언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이때는 접속 조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어였는데 자리 바꿈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더라도 이 두 단어를 같은 자리로 이어준다라고 하는 이 정의대로 본다면 이때 와는 접속 조사로 쓰인 거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체언과 부사어 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철수는 영희와 함께 집에 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때 와는 앞에 있는 영희라고 하는 체언과 뒤에 함께 가긴 갔는데 함께 간 거니까 결국 얘가 부사어거든. 이 부사어와 체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와인 거야. 그럼 요때 와도 부사격 조사를 쓰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단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접속 조사냐 아니면 부사격 조사냐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원칙을 세우는 거야. 그때는 위치다. 와가가 놓인 위치가 체언과 체언 사이냐 아니면 체언과 용언이나 아니면 체언과 부사어 사이냐 이에 따라서 접속 조사를 쓸 때도 있고 부사격 조사를 쓸 때도 있다.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사와 관련된 설명을 할 거야. 이 보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을 일정한 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 일정한 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건 문법적 기능으로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격에 두루 쓰이게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의미란 게 뭐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자,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와 나는 너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완전히 의미가 달라. 그리고 느낌도 다르고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할 때와 나는 너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때가 더 기분이 좋을까? 이럴 때가 기분이 더 좋겠지.
너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여럿인데 그중에 나도 꼈다는 얘기고, 너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만, 단독이란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을 쓸 때는 단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근데 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건 첨가의 의미라는 거야. 이렇게 의미적인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의미적 뉘앙스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조사가 보조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업은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야. 근데 앞으로 이게 조사구나, 이게 이런 의미로 쓰인 보조사구나 라고 하는 걸 너희가 계속 자주 봐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 심지어 보조사를 보면 이게 조사, 이런 게 조사였어? 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자, 봐봐. 지금 여기서 표에 보면 천천히 넘길 테니까 지금 여기서 보조사의 종류가 지금 이 한 페이지 전체 다인데 뭐 읊는 정도는 너희가 잘 알아. 그런데 이게 조사였는지도 잘 모를 만한 요소들도 꽤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뭐인들 이런 것들도 이게 조사였어요? 이렇게 말한 짐승인들 이보다 더 잔혹하랴 라고 할 때 이때 인들 이런 것들이 다 조사거든. 자,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 능커녕 응커녕 이런 것들 빨리는커녕 이게 조사거든. 근데 이게 조사였는지도 학생들이 잘 몰라. 자, 밑에 더 보면 까지, 도, 조차 이 정도는 너희가 잘 알 건데 뭐뭐 을랑은 이런 것들 책을랑 이런 것들이 조사였는지를 전혀 학생들이 잘 몰라. 뭐뭐야말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사였는데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런 게 조사였어요. 이게 조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너희들이 찬찬히 이것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반복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뭐 부사격 조사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사는 얼마나 자주 보고 자주 봐서 익숙해지면 그게 승리하는 거야. 나중에 시험에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조사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조사들을 정리를 한 거니까 지금 이런 조사들은 꼭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반복해서 봐야 해. 문장에서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을 때 이 단어들이 조사다, 조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희의 실력이고 그게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화장실은 가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엄한 짓 하지 말고 지금 요 지금 페이지 요거를 캡처해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반복해서 주로 보고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지겨워서 머릿속에 다 남아있고 지겨워서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매일매일 한 번에 이거 한 번 보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한 1분이면 될걸. 그러니까 예문들 중심으로 이게 조사였지,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조사였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너희들 머릿속에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 부탁은 좀 할게.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게 조사예요? 라고 묻는 순간에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부탁을 할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사의 특성 보고 마무리를 할게. 자, 보조사는 선행하는 단어에 어떤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아까 내가 예문 썼을 때도 그랬지. 자, 너만 사랑해 할 때 많은 단독의 의미로서, 그런데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면 도가 어떤 첨가의 의미로서, 예문을 보면 축구는 여자들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역시라는 의미. 자, 근데 값이 싼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양보의 의미. 이렇게 문장 내에서도 같은 조사가 어떤 의미를 좀 다르게 부여할 때도 있어. 뉘앙스의 차이를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게 보조사니까 그 보조사를 그 맥락 속에서 봐야 해. 자, 두 번째는 보조사는 일정한 격을 갖추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정한 격을 갖추지 않고 그 문장이 요구하는 격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것이 자기가 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쓰였냐에 따라서 원래 있던 그 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야. 자, 잘 봐. 철수만 노래를 불렀다는데 원래 이 자리는 철수가 노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가가 붙는 자리니까 주어 자리거든. 요 많이 붙어 있는 요 자리도 주어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격이 달라지지 않고 문법적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철수만 좋아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철수를 좋아했다거든. 그러니까 을을이 붙는 목적어 자리니까 이때 많이 놓여져 있더라도 이때 목적어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철수만 빵을 줬다. 그러면 이건 원래 철수에게 빵을 준 거거든. 그럼 부사어 자리인데 많이 어떤 문법적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놓여서 부사어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일정한 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 있는 어떤 격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야. 이때는 주어로서의 격을, 이때는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이때는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사는 같은 동아리에 드는 부류들과 같은 가치를 띤 동의적인 것들이 있어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같은 부류거든.
자, 그러면 시험에 철수도 합격했다. 철수까지 합격했다. 철수마저 합격했다. 철수조차 합격했다. 이렇게 비슷한 동아리 안에, 비슷한 범주 안에 들은 것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치해 쓸 수 있다.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은 격조사는 문장의 성분을 구별하는 데서 그 기능이 설명되지만, 보조사는 그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 설명해야 되는 어떤 문법 단위. 바꿔 말하면 화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쓰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 하나만 좀 중요한 걸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 첫 번째, 기능 면에서인데, 지금 설명한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이 다 나왔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긴 한데, 자,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데, 격조사의 기능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지만, 일정한 문장 성분이 되게 하는 역할이었어. 그런데 보조사는 어떠한 기능이 있었냐면, 일정한 어떤 의미,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보조사는 어떤 의미적인 요소고, 격조사는 어떤 문법적 기능이 주가 되는 거야. 그러한 기능 차이야. 자, 이와 맞물려서 그래서 두 번째 차이가 생기는 건데, 이 두 번째 차이는 분포면의 차이야. 분포할 수 있는 분포 차이인데, 자, 격조사는 일정한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기저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주어를 만들어주는 어떤 조사가 주격조사인데, 주격조사가 여기저기 갈 수 없잖아. 문장의 주어가 여기저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들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문장 성분이 되게 하기 때문에 아무 자리나 막 갈 수가 없는 거야. 주어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만 갈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격조사는 여러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격에 해당되는 자리에만 갈 수 있는 거야. 한정되는 거야. 근데 보조사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적인 요소를 더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의미적인 요소를 더하는 자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의미를 좀 더해줄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의미를 더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 있는 의미를 더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보조사는 결국 여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한정된 자리가 아니라 여러 자리에 두루 올 수 있는 거야. 여러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결국 분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격조사는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그 격에 해당되는 자리밖에는 갈 수가 없어. 근데 보조사는 어떠한 문법적 성질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그냥 주어든 목적어든 부사어든 서술어든 여러 자리에 그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놓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보조사와 격조사의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격조사의 기능이 뭔지, 그 다음에 보조사의 기능이 뭔지를 알면 어떤 차이가 날 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숙지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사와 관련된 학습 내용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어떤 시험에 대비하더라도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한데, 용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희가 눈으로 자꾸 보고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건 자주 봐서 머릿속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부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조사와 관련된, 지난번에 용언처럼 조사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해볼까 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거기와 관련된 걸 할 거니까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은 정확하게 복습을 좀 하는 것으로.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